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으로 쿼자이 1D 노즐 플로우, 서브소닉, 슈퍼소닉, 아이센트로픽 플로우의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5번째 영상하고 이번 영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 15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거고요. 일단 필요한 모듈을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 넘파이하고 판다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까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니셜 컨디션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노즐 쉐입을 요런 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차원 길이 0에서 3까지 사이에서 요 단면적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도메인이 0에서 3까지인데 메쉬를 31개 점으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 오브 메쉬는 31개가 되고요. X방향의 무차원 길이는 3이 되고 요 3을 31개로 하면 30개로 격자로 자르는 거니까 격자 하나당 길이는 0.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격자를 돌면서 이제 이니셜 값을 부여를 할 텐데 먼저 그리드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지금 i가 0부터 30까지 움직일 동안에 격자는 그거를 10으로 나눠서 0.1씩 격자를 전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이 식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초기값은 로 tv를 이 식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변수들은 다 무차원 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밀도, 온도, 속도에 대한
초기치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값들을 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게 일단 나중을 위해서 로하고 t v 어레이가 필요하고요. 요 어레이에다가 루프를 돌 때마다 결과값들을 계속 붙여서 어레이에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요 앞에 지금 X 포인트하고 단면적도 나중에 이제 테이블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똑같이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빈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어펜드를 하나씩 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일단 필요한 데이터는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문을 나와서 일단 이니셜 데이터를 테이블로 좀 만들어서 일단 디스플레이를 할 건데 그 전에 유 숫자를 좀 세 자리까지만 조정을 해서 테이블을 좀 깔끔하게 볼 수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반올림을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x 오버 l이라는 헤더에 x 포인트 어레이 데이터를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그리고 밀도를 표현할 건데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안 좋아서 찾아보니까 여기 그리스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슬래시 하고 U03C1 이렇게 하면 그리스 문자로 5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C
하고 로 제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노즐 쉐입과 이니셜 컨디션 옆에서 만든 이니셜 테이블을 프린트하면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보이게.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노즐 형상이 이렇게 격자점 0부터 30 사이에서 A 오버 A 스타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와 V, T의 이니셜 컨디션이 격자점을 따라서 이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이 값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매코맥 기법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매코맥 테크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상수가 기체상수 1.4 감마를 주고 이 타임 마칭의 이터레이션 맥시멈은 일단 1400번까지 할 건데, 일단은 처음에는 한 번만 이터레이션 해보고 그 중간 결과를 좀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제대로 식이 구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1400번 이터레이션까지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마칭을 해야 되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포문을 해주고요. 요 안에서 이제 프리딕터 스텝으로 포워드 디퍼런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격자점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끝에 격자에서 하나를 빼주는 이유는 포워드 디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자 하나를 더 전진을 해야 돼서, 이렇게 빼주지 않으면은 이제 격자를 넘어가 버리기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 직전까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일은 컨티뉴어티. 지난번 했던 컨티뉴어티를 보면 저희가 어디 있냐면 요 프리딕터 스텝에서 요 컨티뉴어티식을 이제 코드상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로 오버 라운드 T인데 일단 D로 DT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워드 디퍼런스니까 i 플러스 1에서 i를 빼주고요. 괄호를 빠져나와서 델타 x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 로 오버 로 제로 어레이를 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곱해주는데 이제 자연 로그가 나오죠. 고 빼기 이스타 델타 x 나눠주고요. 빼기 화면이 작아서 줄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더 헷갈리네요. 역시 포워드 디퍼런스로 한 번 더 나눠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식이 요 컨티뉴티 식을 구성한 식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포문을 돌면서 요 식들을 다 하나로 어레이로 모아야 돼서 요 어레이가 하나 필요한데 앞에서 정의를 안 했죠. 그래서 포문을 들어오기 전에 요 어레이 초기화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펜드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죠. 이 과정을 모멘텀하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모멘텀 식을 다시 보면 이제 이 모멘텀 식을 이제 넣으면 되죠. 어레이에 포워드 디퍼런스를 해주고 빼기 포워드 디퍼런스 다음에
델타 x로 나눠주고 플러스 곱하기 네, 이렇게 하면 모멘트도 끝났죠. 그리고 역시 어레이를 포문 밖에서 하나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펜드 dt. 네, 그 다음은 에너지. 요 에너지식을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I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까지 끝났고요. 역시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컨티뉴 프리딕터 스텝에서 컨티뉴티, 모멘텀, 에너지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프리딕션 계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델타 t를 정해줘야 됩니다. 잘못 정하면 발산하니까요. 잘 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요 포문의 역할은 끝났고요. 일단 여기는 빠져나와서 타임 스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쿨한 넘버는 0.5로 놓고요. 타임 스텝을 여기 있네요.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타임 스텝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격자 지점에서 델타 t를 구한 다음에 최소값으로 이제 쓰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써줄 거고요. 그래서 전 격자점을 두면서 계산을 할 건데, 무차원 음속은 무차원 온도의 제곱근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구해주고, 그래서 델타 t는 쿨한 넘버에 델타 x를 곱한 다음에 a 더하기 유속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것도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어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t를 디스플레이를 한번 할 건데, 이게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4자리까지만 끊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미니멈 델타 t는 여기서 포문을 빠져나가야 되죠. 포문을 빠져나와서 그 결과값을 가져가는 거니까 미니멈,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하나 뽑아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상이 없는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잘 돌았고요. 지금 0.0201이라고 우리가 한 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 이 값이 지금 나왔는데, 그 책에 교재에 보시면, 그 앤더슨 책에 보시면 요 중간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수치하고 일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거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델타 t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올라가서 이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딕션한 값을 한 스텝 전진해서 프리딕션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루프를 돌면서 로 바는 원래 있던 로에다가
요 1개 미분에 델타 t를 곱한 값을 더하는 식으로 돼 있고, v하고 t도 같은 방식이죠. 로바는 여기다가 1개 미분값에 미니멈 델타 t를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유속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t도 네, 이렇게 시간을 델타 t를 한번 전진해서 타임 마칭해서 프리딕터로 프리딕션한 값 로바, v바, t바를 다 구했고요. 역시 어레이가 필요하겠죠. append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리딕션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커렉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forward 디퍼런스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backward 디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역시 루프를 돌면서 처리를 할 건데, 이때는 격자가 0에서 시작하지 않고 1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0에서 시작을 하면 백워드 디퍼런스를 할 때 마이너스 1을 참조해야 돼서 참조할 수 있는 격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나가서 1번에서 백워드를 해서 0번을 참조하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인덱스가 하나 늘어납니다. 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이제 포워드가 백워드로 바뀌었다 뿐이지 이제 같은 과정을 또 거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요거를 좀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 식은 형태는 이제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것이 커렉터로 하게 되면 요 1개미분의 바를 구하는 거고, 시간은 델타 t만큼 전진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딕터에서 구해놓은 값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식은 똑같고 프리딕터에서 구했던 값으로 바꿔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바로 바꿔주고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네, 여기도 지금 바가 되는 거고 전부 다 그 바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v 바 어레이가 와야 되고 뭐 a는 그대로 쓰는 거고요.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게 이 부분.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일단 변수는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포워드 디퍼런스를 백워드 디퍼런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i에서 i-1을 빼주는 형태로 바꿔주고요. i로 쓴 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i에서 i-1을 빼주고요. 여기도 i에서 i-1을 빼주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어레이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 어레이를 가져와서 append 이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커렉터의 컨티뉴티가 끝났죠. 그러면 또 모멘텀을 들고 와볼까요? 그러면 모멘텀 들고 왔고 이름을 또 바꿔줘야겠죠. 탭을 눌러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변수를 다 바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은 인덱스를 i 빼기 i-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어레이를 하나 추가해주고 append 요값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탭으로 밀어서 맞춰주고요. 변수 이름을 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 빼기 i를 i 빼기 i 마이너스 1로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났고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요. 네, 사실 이런 방법은 코딩 방법은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편하신 취향대로 하는 거라서 그건 제 방식일 뿐이고요. 각자가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렉터 계산이 요 1개미분의 바 계산이 끝났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우리가 할 거는 요 작업을 해야죠. 이제 프리딕터에서 구했던 1개미분과 커렉터에서 구했던 1개미분을 에버리징해서 그 1개미분의 에버리징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산술평균을 하시면 됩니다. 에버리징 값은 프리딕터에서 구했던 값에다가 방금 전에 구한 커렉터의 값 똑같이 계속 반복해 줍니다. 여기도 역시 어레이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또 올라가서 공을 복사해 오고 밴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고요. 또 두 번째도 포문 직전으로 올라가서 어레이를 초기화해주고 이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펜드를 해줍니다. T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1개미분의
미분 에버리지 값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시간 스텝을 한 스텝 전진을 해서 로 VT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요 수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원래 있던 값에다가 1개의 미분의 에버리지 의 미니멈 시간 스텝을 곱한 값을 더해주죠. 원래 있던 값에다가 1개의 미분의 에버리지 값에 미니멈 델타 t를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매코맥 방법이 끝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작업은 이제 바운더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격자가 요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는데, 보시면 왼쪽 끝에서는 밀도하고 온도는 픽스된 값을 주고 V1이 플로팅이 돼서 요 관계식으로 V1을 이제 바운더리를 잡아주고요. 오른쪽에는 로 VT가 전부 플로팅이 돼 있어서 여기도 그 플로팅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문은 빠져나와서 세 번째로 바운더리 컨디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격자는 로 오버 로 제로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니까 1이죠. 무차원화 시켰으니까. 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팅된 v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인접 격자에 관계식으로 선형 보관으로 처리를 해줬죠. 이렇게 하면 왼쪽 격자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격자를 이제 처리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V도 처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t도요. 네, 이렇게 하면 바운더리까지 해서 이제 매코맥방 테크닉이 다 한 턴을 돌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디스플레이를 해서 이번 교재에 나와 있는 중간 결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이 식이 문제 없다는 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문을 다 빠져나와서 리절트 체킹을 한번 해보고요. 먼저 프리딕터 스텝에서 교재에는 그 16번째 격자에 대해서 중간 결과값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격자를 1번부터 31번으로 잡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코딩이 인덱스가 0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0에서 3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16번째 격자랑 맞춰보려면 저는 15번째 격자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리딕터의 1개 미분을 15번째 격자에서 맨 처음 계산할 때 값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교재를 한번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의 310페이지에 저는 있는데 네, 요 로 밀도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0.044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비슷한 값이 나왔죠. 그리고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는 마이너스 0.418 그래서 비슷한 값이고 T 미분값도 0.0843 거의 비슷한 값. 이렇게 중간 과정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일단 계산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프리딕터 쪽 계산은. 그리고 계속 한번 해볼까요? 중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개 미분을 프리딕터에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 로바, V바, T바를 다 예측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값이 제대로 또 계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제는 한 스텝을 전진해서 예측을 한 값이 되는 거죠.
뭐 이 자동창이 계속 떠서 정신이 좀 없는데, 네, 이렇게 놓고 한번 또 실행을 해보면 값이 나왔고요.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바, V바, T바가 책에는 0.527에서 비슷한 결과고, 그 다음에 V는 1.39 비슷하게 나왔고요. T는 0.655 네, 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커렉터로 넘어가야겠죠. 커렉터 스텝. 커렉터 스텝은 이게 백워드를 하다 보니까 격자를 아까 0번에서 시작 안 하고 1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격자가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딕터처럼 15번째 격자를 보는 게 아니라 14번째 격자를 봐야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번 저도 한참 헷갈렸는데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하실 거예요. 그래서 14번째 격자를 요 1개미분의 값을 이제 가져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렉터 스텝에서 1개미분 구한값이 나왔고요. 0.328하고 비슷한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0하고 비슷한 값 나왔고요. 그 다음에 0.267하고 비슷한 값이 나왔네요. 네, 여기도 이상 없이 계산이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개미분의 에버러지 값을 이제 구하게 되겠죠. 여기도 인덱스를 하나 줄여서 이게 격자 잡는 방식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스타일의 문제라서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만 있다면 사실 뭐 상관없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기까지 또 구해놓고 에버러지 값을 비교해보면 0.142 값이 이렇게 나왔고, 마이너스 0.409 값이 이렇게 나와서 비슷하고요. 0.176 또 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로 VT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마지막 작업. 일단 도메인 업데이트를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바운더리 제외하고 모든 격자 지점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 16번째 격자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15번째 격자점 값을 좀 뽑아서 비교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값이 결국은 이 매코맥 메서드의 결론인 거죠. 이렇게 한 타임머칭을 했을 때 이 값이 업데이트 되는 지금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압력을 테이블에서 한번 볼 건데, 지금 앞에서 계산을 안 해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P는 지금 무차원을 하면 로하고, 원래는 P는 로할 텐데 무차원을 하면 무차원화된 P는 로 T로 바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파이썬 리스트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에러가 나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umpy 어레이로 형변환만 해서 이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계산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P도 한번 구해봤고요. 출력까지. 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코맥 테크닉 한 턴의 결론으로 로는 0.531인데 비슷한 값, V는 1.394 역시 비슷한 값, T도 0.656 동일한 값이고요. 그리고 압력도 지금 0.349로 계산됐는데 비슷한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운더리만 남았습니다. 바운더리 업데이트까지. 플로팅된 왼쪽에 끝점에 플로팅된 값은 유속이니까 유속만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 VT 3개를 다 살펴봐야겠죠.
일단 뭐 최대한 자세하게 좀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맞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꼭 마수도 앞에서 계산을 안 해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수는 무차원화하면 v 나누기 제곱근 t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문자로 이렇게 놓고 결과를 보면 왼쪽 바운더리에 v는 0.111 비슷한 값이고 오른쪽에 유속은 1.895 비슷하고요. 밀도는 0.066 동일하고 t는 0.309 동일한 값이고요. 네, 마우스는 테이블에서 확인해 보면 1.72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코딩한 결과값들을 델타 t를 한 번만 전진해서 결과를 출력해서 지금 비교를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확장해서 한 1400번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스테디에 이르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결과들을 좀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판다스가 이런 용도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유효 숫자가 또 테이블에서 지정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닷은 앞에서 계산이 안 돼서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보면 로 V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됐고, 아이고, m닷도 역시 유효 숫자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x 오버 l에는 x 포인트, a는 단면적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아까 좀 그리스 문자로 표현하려면 U03 C1 이렇게 역슬래시 U03 C1 램다까지 네,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좀 데이터들을 모아봤고요. 다시 출력을 위해서 이터레이션 맥스만큼 출력한 후에 루프를 돈 후에 출력을 해주면 지금은 타임 마치 한 번만 했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타임 이터레이션 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요 값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한 1400번 이터레이션을 해볼게요. 요 맥스 이터레이션을 1400번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400번 돌고 났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감흥이 없으시니까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서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게 좀 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도, 온도, 압력, 마수를 이제 시간 이터레이션을 해가면서 어떤 파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텀들을 좀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아까 여기서 바운더리까지만 처리하고 끝났는데 요 다음에다가 타임 마칭 데이터 세이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시간 루프를 돌 때마다 데이터들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어레이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시간 포르푸는 밖에서 어레이를 초기화하고 들어가야겠죠.
이 지점인데 필요한 지금 어레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압력도 살펴볼 거고요. 마수, 네, 이렇게 네 가지를 그래프로 좀 보기 위해서 배열 초기화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게 지금 타임 포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 타임 마칭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이제 긁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어펜드로 계속 쌓아주면 됩니다. 열다섯 번째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 볼게요. 그러면 P는 또 계산해 놓은 게 없어서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참 엄밀하게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이 정도는 바로 처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마수, 마수도 여기서 처리해 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았고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맨 뒤로 가서 타임 마칭 리절트 피겨를 하나 만들고 엑시스를 세부 플러스로 할당해주고 여기에 플랫을 걸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 라벨을 로 오버 로 제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3 0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요렇게 지금 밀도는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하다가 안정이 돼서 수렴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온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이니까 복사를 해서 하고 실행을 해보면
다 처리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압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수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지금 밀도하고 온도, 압력, 마수 여기 다 수렴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마수가 1로 수렴하고 있는 거 봐서 이 지점이 지금 목 부분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격자가 지금 16번째 격자니까 딱 중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즐 쉐입에서 스로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수는 1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매코맥 기법은 계속 기존 값에 그 1개 미분 값에 시간 격자 간격을 곱해서 계속 더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그 1개 미분 에버리지 값이 작아져서 거의 0에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미분 값이 제대로 수렴을 하는지 그 파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위치로 가서 또 어레이가 2개가 필요하니까 올라가서 시간 포문 앞에 가서 어레이를 좀 만들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 지점으로 와서 요 밀도의 기울기 에버리지 값의 데이터들 어펜드해서 배열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속 미분의 에버리지 값도 이렇게 가져오고요. 요 값이 이제 왔으니까 차트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때 기울기의 절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앱솔루트 함수를 하나 씌워주고요.
하고 y라벨은 time derivatives. 좌표를 좀 제한해서 보면 됐고요. 레전드를 배치해 줍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이 그래프가 새로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라운드 로 오버 라운드 t 에버리지 값하고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 에버리지 값이 이렇게 플럭츄에이팅을 하다가 거의 0에 지금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수렴을 잘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매코맥 기법으로 연산이 제대로 수행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M'i 수렴해가는 과정을 좀 시간 순서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 순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서 일단 M'을 다 볼 거고 시간은 몇 개만 좀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0인 경우 맨 처음 이니셜 값인 경우에 M'을 구해봅니다. 네, 요거를 복사해서 여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3개, 시간은 50, 100, 150, 200, 700. 대충 700 타임 스텝에서 수렴을 하니까 이 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엘리프 문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인덱스도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요 조건을 걸어둔 시간에서만 요 M.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리니어 스페이스로 0에서 3 사이를 요 격자로 쪼개서 분포를 시키고, 0번째 타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걸 복사해서 6개니까 붙여보겠습니다. 2, 셋, 6. 50, 100, 150, 200, 700, 50, 100, 150, 200, 700. Y라벨은 non-dimensional mass flow. X축은 non-dimensional distance through nozzle. 범례를 표시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M- 요 시간대별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 요 앞에서 보시면 한 지금 700스텝 정도에서 수렴이 됐다고 보고, 요 700스텝을 기준으로 700스텝까지 그 사이 구간에서 시간을 이제 골라서 그려본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M- 이렇게 막 거의 무작위로 분포돼 있다가 유동을 빨아당기면 이렇게 막 정돈이 되다가 결국에 한 값으로 균일하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색이 700 타임 스텝의 값인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노즐은 어널리틱하게 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M-하고 이 결과가 일치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M- M-을 좀 구해 볼 건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수식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스로트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마수는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식이 없네요. 요 P, 로, T가 다 마수의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수가 1이란 걸 알면 요 값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는 1이고 노스타는 여기에 마수를 곱해줘야 되는, 제곱을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1이니까 없어도 되고, 계산이 되고요. T도
계산이 돼서 m 아날리틱 값은 로스타와 t스타 루트 t로 m.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까지 한번 같이 차트에 표현을 해보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요 700 바로 옆에다가 그 끝점에서 x축 3 지점에서 m. 아날리틱을 표현을 해주고요. 라벨은 steady flow analytic result.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하나 났는데 t스타트 제가 뭐 잘못 기입한 것 같은데요. t스타죠. 다시 실행해보면 그래서 m.은 지금 0.578 요 값이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값이고, 그래서 여기 요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m- 요 계산으로 수치 CFD로 계산된 갈색 선하고 어널리틱하게 계산한 요 빨간 점의 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코드의 전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한 번에 나이스하게 되는 작업은 아니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게 하는 작업이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코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내가 이 전체적인 CFD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느냐, 이 짜잘짜잘한 수식을 모르더라도 이 전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셋업을 하고 어떻게 스킴을 적용을 해서 바운더리를 어떻게 주고 이거를 한 턴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확장시켜서 이 값을 수렴시켜가는 것까지 해서 중간 결과도 확인하고 테이블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가시화를 해서 또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전 과정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코딩은 이걸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들은 그냥 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의도적으로 좀 중간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좀 뭔가 클루가 얻어지셨다면 이런 접근법으로 해서 좀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론도 들여다보시고 하면 더 이해가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하고 이번 시간에 쿼자의 원리 노즐 플로우에 대해서 서브소닉, 슈퍼소닉, 아이센트로픽 플로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노즐에서 또 다른 유동에 대해서
새롭게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